네, 경제인을 위한 영상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충남경제진흥원 오강옥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아카데미 시간을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경영은 360도. 특히 강조하시는 게 바로 360도 경영에 대해서 이제 자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럼 원장님, 이 360도 경영이 어떤 경영인가요? 보통 기업을 과거에는 수직 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반대해서 수평 조직이 유행했고요. 그런데 수직이든 수평이든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조직입니다. 360도는 곡선이고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을 뜻합니다.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전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스타트업, 청년 창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분들 엔지니어, 연구원 출신들이 많은데 이분들 생각할 때는 기술 하나 가지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영은 전체적인 조화가 돼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해 가지고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60도 경영을 제가 주장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여기 두 개의 공이 있다고 네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터진 공이고 네. 하나는 빵빵한 공이에요. 네. 어떤 공이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단단한 공이 멀리 터지지 않은 공이 네. 멀리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는 경영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360도 경영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네네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에는 경영을 하다 보면 전략, 네. 조직, 재무, 상품, 기술, 마케팅. 뭐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6가지 경영 요소가 있습니다. 이 경영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리스크 관리에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장 리스크가 있고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네. 시장 리스크는 기업과 상관없이 시장 전체에서 오는 리스크고요. 신용 리스크는 기업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신용 리스크는 기업의 판단과 분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리스크 기법 중에 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value and risk의 약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위험을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즉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내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재무는 기업의 눈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기업의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위험이 오고 있는지, 기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공격 마케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비적인 경영을 할 것인지 그 판단도 재무적인 판단이 항상 먼저 진행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무는 경영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비를 잘해야죠. 그렇죠. 네. 골 안 먹어야 네. 돼요. 그건 재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경영은 재무가 튼튼해야 됩니다. 즉 재무가 튼튼해야 수비, 골 먹지 않고 나머지 나중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리스크와 재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360도 경영이 이것만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더 네. 많은 내용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조금만 더 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CEO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매출이 10억, 100억, 1000억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업을 보면 경영인이 똑같아요.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EO가 과거의 역할만 고집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100억대 이상이 됐을 때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 전문가 CFO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 담당 또는 전략 담당한 임원이 있어야 됩니다. CSO라고 하죠. 이와 같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따라서 CEO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게 360도 경영의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까지 나왔어요. 리스크 나왔고요. 재무관리 나왔고요. 네. CEO의 역할까지 나왔어요. 근데 원장님, 다른 거,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제가 기업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점입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은 90억 매출인데 직원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1.1억 5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구, 개발, 제조, 영업, 포장, 해외 시장까지 모두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요. 또 B라는 업체를 갔더니 거기는 직원 3명이서 매출 30억을 올리고 있어요. 1인당 10억 매출을 올리고 있죠. 여기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이 돼서 아웃소싱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업은 노후 회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이죠. 또 하나의 기업은 반도체 부품업체인데 여기는 직원 30명이 약 매출 260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 9억 정도 되죠.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제조 담당한 직원이 15명인데 이렇게 따지면 1인당 약 17억 매출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조 담당은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고 과정, 프로세스까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굉장히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고 또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네. 한 기업이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적절하게 아웃소싱, 즉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는 게 360도 경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원장님께서 이 시간에 많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혁신과 360도 경영과 조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기업든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려면 직장 내 혁신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예컨대 제한 업무가 활성화돼야 되고요. 또 혁신이 직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혁신은 직원이 참여해야 성공합니다. 일만 많아지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혁신만 외치게 되면 혁신은 구호에 그치게 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원들을 보게 되면 창의적이고 혁신 마인드가 아주 강한 직원도 있고 또 보수적인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혁신적인 직원들만 대우받고 또 인정을 해주면 보수적인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되겠죠. 저는 이 둘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혁신하고 한쪽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직원은 또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이 조직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혁신 이코로 조화.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60도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정말 360도 경영을 하면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360도 경영을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1년에 360% 성장합니다. 확실합니다.